여기가 완사천이라는 유적지인데 아마 우리 한명창 여기 오늘 처음 와보지 않았을까? 처음 와봤죠. 사실은 여기가 3월 하순경에 벚꽃 필 때게 여기 한채가 완전히 환상적인 무릉도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제 벚꽃이 지금 다 졌지만은 그래도 5월에 실록의 푸르름이 그대로 있어서 새소리와 함께 참 그래도 괜찮은 정치가 남아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 사실은 돌로 이렇게 있는 이곳이 완사천이라는 유적지인데 지금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완사천이라는 유적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샘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 샘이 물이 보면은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먹기는 좀 그런 물이고 그렇지만은 이게 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샘이라면 믿어져 이게. 샘하고 우물의 차이가 뭘까? 혹시 샘하고 우물의 차이를 아는 사람? 어려운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도. 사실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여행을 안내를 하면서 여기 와서 이제 샘과 우물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걸 정확히 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은 샘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물은 인위적으로 판 거, 이런 것들을 우물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완사천이니까 샘천자를 쓰는데, 샘천자는 그 흰 백자가 있잖아요. 이 흰 백자 밑에 물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흰 백은 바위를 뜻하고 바위 밑에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뜻해서 그 흰 백과 물 숫자가 합쳐져서 샘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물 정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샵 있잖아, 샵. 이 샵에 있는 글자처럼 이게 가로로 2개, 세로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물을 팔 때게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2개, 또 이렇게 2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통나무대를 가로, 세로 이렇게 대가면서 이걸 파내려가요. 그것이 바로 우물 정자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관정이란 말을 쓰잖아요. 물을 대는 걸 관정이라 해서 여름에 우물 파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완사천이잖아요. 근데 완사천이면은 아까 내가 거기서 설명한 대로 하자면 완사천이 사실은 자연적인 걸 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기에 지금 여기에 이게 자연적인 셈일까요? 인위적인 셈일까요? 자연적이었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닐까요? 아, 굉장히 아주 훌륭한 지금 우리 지금 저 청자인데, 사실은 1000년 전에는 이게 자연적인 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고 없어졌던 것을 다시 이제 이 왕건 그 스토리에 의해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인위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변했지만 그 이름은 완사천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빨 완자가 있어요. 그래서 빨래할 완자가 있고, 사자는 그 옷을 갖다가 옛날에는 깁이라고 해서 깁사자, 비단 사자 가지고 이제 깁사라고 하는데, 그 옷을 빨래하는 곳. 그러니까 옛날에 샘이라는 것이 되게 우물이나 샘이 되게 빨래도 하고 물을 길러 먹고 이제 그런 그 기능이 바로 마을의 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왜 그러면 그런 유명한 유적지가 됐느냐? 바로 여기서 인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조 왕건과 장화홍 시처녀가 처음으로 만난 설화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왕건이 이쪽으로 올 때가 아마 서기로 보면은 903년도부터 914년,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에 왕건이 4차례 정도 이 나주 땅을 내려온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서남해안 일대는 전부 다 견훤의 그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건은 이제 궁예의 부하로서 서남해안 일대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 목포 앞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영산강 루트를 타고 이쪽으로 점령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제대로 장악하지 않으면은 당시에 후삼국의 완전한 그 패권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서남해안 일대에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곡창지대이자 또는 신라 지역에서 경주 서라본 그쪽 지역에서 중국 당나라로 가는 가장 중심의 어떤, 요새 같으면 물류센터, 어떤 항구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왕건이 여기 왔을 때에 여러 차례 와 있으면서 여기서 만난 그 인연을 맺은 여자가 바로 나주 오씨 처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오다련군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나주에 그 호족이었던 오다련 그 집안은 그 나주 이 목포 앞바다 서남해 일대에서 염전을 하던 그 경영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세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루는 왕건이 이제 그 처녀를 만나려고 할 때에 기분이 좋고 날도 좋고 오늘처럼 그냥 옷에 기운이 팍 감돌더래요. 그래서 그 기운을 따라서 말을 타고 탁 가보니까 우리 한명찬 같은 아주 멋진 미인이 착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빨래하는 처녀한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탁 내려가지고 처녀한테 말을 거는 방법. 그냥 수작이잖아요. 이게 수작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낭자 내 목이 마르니 물 한 바가지만 주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를 딱 떠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한번 해보세요. 액션 한번 해봐요. 물 한 바가지 딱 떠가지고 이렇게 딱 주는데 근데 여기다가 버들잎을 딱 띄워주는 거예요.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버들잎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무 급하시게 드시면 취합니다. 와, 근데 얼굴도 이쁜데 이렇게 하는 말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여인은 참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고 그 여인과 그날 저녁에 인연을 맺었다 하는 곳이에요, 여기. 근데 사실은 이런 설화는 왕건과 오처녀가 만난 그 예도 나중에 500년 후에 이성계도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여인들을 가서 만날 때 되게 우물가에서 만나고 또 물을 떠달라고 하는 그런 수작을 해버리고 또 거기에 버들잎을 띄워주는 거거든.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근데 이거 버드나무가 없는 거지. 버들나무가 옛날에 있었는데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야, 지금 여기 현재. 그래서 이제 이 버들잎을 띄워주는 것은 옛날에는 남녀가 만나고 또 이별하는, 그러니까 만남과 재해, 이별, 재해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버드나무예요. 그래서 뭐 봄날의 어떤 서정을 촉진시키는 어떤 환기적인 그런 나무, 이런 연인의 나무랄까, 이런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버드나무가 그러냐면 버드나무는 어디든지 갔다가 꼽으면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생명력이 강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녀가 이별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날 때 반드시 버드나무를 꺾어주는 풍습이 중국 당나라에서부터 있어요. 이걸 갖다 뭐냐면은 전류라고 그래. 꺾을 절자에 버들유자, 버드나무를 꺾어주는 마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뿌리를 내리고 살듯이 우리의 우정도 사랑도 변치 말고 항상 가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 버드나무를 꺾어주는 것은 연인의 정표였다라는 뜻이지. 굳이 화가지다 물을 떴는데 버드나무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솔잎을 띄워줘도 있었고 풀잎을 띄워줘도 모든 것이 버드나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버드나무는 미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샘, 곧 우물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거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아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더군다나 농경사회에서는. 그래서 샘, 우물이 등장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